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드디어 명량해전에 대한 모든 비밀을 거의 풀었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승리의 비결, 그 비밀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조금 길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고 주먹에 불끈 쥐어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10만 명 구독자 제가 품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많은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명량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저는 전쟁을 연구하는 전쟁학자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전쟁 중에 수많은 전쟁을 제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명량해전만큼 풀리지 않는 전쟁이 없어요. 미스터리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요. 그것도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해서 이긴 전쟁,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연구하고 드디어 어떤 탁 터질 때 어떤 뭔가 있죠? 탁 터지면서 난중일기 진본을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재해석하는 가운데 답을 찾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요 명량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 사람 손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기를 바로 이때로 봤습니다. 한 명의 손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순신 혼자의 몫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쟁은 치러집니다.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명량. 그런데 명량 영화 참 잘 만들었어요. 박수도 많이 받았죠. 저도 박수 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그 영화를 자문했던 사람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관계자들을 상암동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하는 이 강의를 했고 또 하나하나 자문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너무 창피하게 진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에 왜곡을 많이 시켰어요. 왜곡된 내용 이것 있으니까 절대로 이것을 영화에 넣지 말라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영화는 영화입니다. 7군데나 큰 부분에서 왜곡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명량 진짜 이야기라는 책을 영화가 개봉되는 그날에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는 진짜 얘기가 담겨져 있죠. 처음부터 왜곡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칼의 노래를 집필했던 김훈씨 그리고 김탁환, 불멸의 이순신, 이 양반들이 이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시청률도 좋지만은 국민들을 이게 잘못 이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편지도 보내고 결국은 답이 왔어요. 저는 지금 진해에 있는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 이순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편지가 오기를 교수님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지만 역시 똑같았어요. 불멸의 이순신 많은 부분에 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명량을 만들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창피한 전쟁을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창피하거든요. 최고의 명장들을 다 투입했는데 조선에 이름도 없었던 한 장소에게 졌거든요. 그것도 엉망진창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헌에서 자기들의 그 변명을 넣어놓은 것을 우리 그 나라에서 모르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조성도 박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순신 성웅화 하면서 그 많은 작업을 할 때 그 일본 애들 그 자료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김훈씨, 김탁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영화 만들 때 이것은 정말 안 된다. 고치라 했는데 영화를 제가 시사회 때 먼저 봤어요. 역시 많은 부분에 왜곡을 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복장부터 달라요. 조선 장군의 복장, 수군의 복장도
영화 그런 장면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이순신 갖고 있는 칼 있잖아요. 최민식 글씨가 센 칼, 혈염사나 글씨 센 칼, 그것은 장검이에요. 긴 칼이에요. 휘두르는 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앞에 놔두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 쓰는 그런 칼입니다. 장검, 보물 326호. 그런데 최민식이가 그걸 들고 막 싸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부터 또 일자진 있잖아요. 일자진. 울돌목에서 배를 12척을 쫙 옆으로 깔아놓고 일본군을 기다리는 그런 그 장면들을, 이거 참 잘못됐거든요. 일자진 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일본군이 먼저 기습을 해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 그리고 거북선이 나오죠. 거북선. 거북선 없습니다. 거북선은 이미 7천량 해전 때 다 불타버렸어요. 명량 해전 때는 아예 없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철쇠, 바다 밑에 쇠사슬을 걸어서 일본 배를 무너뜨리는 게 있죠. 넘어뜨리는 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철쇠 없습니다. 철쇠를 만들 시간도 없었고, 그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 것들. 하여튼 많은 왜곡이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왜곡이 있어요. 당파 하는 거. 당파 전술이라 그러죠. 배를 서로 부딪히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됐거든요. 영화에 보면은 일본 배들이 와서 우리 배를 막 부딪혀가지고 막 깨가지고 올라타서 백병전하고 난리 나죠. 엄청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순신의 전법을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순신은요, 절대로 적의 배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군의 조총거리를 고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총포입니다. 총통, 현자, 지자, 총통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포를 때리는 거예요. 포를. 이것이 이순신의 전법이에요. 그래서 이 당파 전술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총통으로 때려가지고 배를 부순다 이 뜻이지 배끼리 부딪힌다 이건 아닙니다. 옥포해전의 장계를 볼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외선 26척을 모두 총통으로 쏘아 맞춰 당파하고 불태우니, 당파하고 불태우니, 이런 말이에요. 이 당파라는 얘기 이제 아시겠죠? 총통으로 깬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판옥선이 단단해요. 일본의 아다케 분해, 세키 분해 이런 배들보다도요 훨씬 강해요. 부딪히면 일본 배가 물론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배도 깨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놈들이 배를 타고 올라옵니다. 가까이 가면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본군은 본래 외고 출신이에요. 해적. 그래서 이놈들이 육전에 굉장히 능숙해요. 그래서 등선 육박 전술이라고 해서 이 갈고리 있잖아요. 탁 해서 걸어가지고 배에 타서 칼로 그냥 무참하게 이렇게 해쳐버리는, 이것이 일본 놈들의 전술입니다. 그러니 이순신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붙지 않죠. 가까이. 그래서 포로 때리는 겁니다. 원거리. 이것이 원거리 한포 사격이라 그래요. 아마 이순신이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 있잖아요. 니미츠 제도가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 때,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 놈들이 이걸 또 흉내내요. 미군하고 붙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대함 큰 포로 이 미군 포를 때리는 outrange operation이라고 그래요. outrange operation. 머리 포를 때리는 이런 것이 나와요. 아마 이순신에게 배운 것 같아요. 벤치마킹.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생활의 팁입니다. 팁. 이순신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뭘 하든지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잘 준비된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이걸로 승부를 그려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남이 뭐 하는 거 잘 뭐 보니까 될 것 같아서 그거 그냥 흉내내다가 쫄딱 망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해야 돼요.